이후 장표부터는 실제 칼스플라츠 화면 보시면서 자세한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인 스튜디오입니다. 크게 맨 좌측에 오브젝트에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중앙에 가장 넓은 곳에서 컨피그레이션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오브젝트 안에서 상세한 서비스나 컨트롤에 대한 설정이 필요한 경우 맨 우측 패널에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크게 피지컬 레이어, 비즈니스 레이어,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레이어에 대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먼저 피지컬 레이어 부분에서는 실제 물리적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과 컬럼들을 선언해 주는 곳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테이블을 기준으로 논리적 구성 단위인 비즈니스 오브젝트를 만들게 됩니다. 하나의 테이블을 활용하여 여러 개의 필터 조건, 조회 기준을 따라 다양한 비즈니스 오브젝트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반대로 여러 개의 테이블의 조인저를 구성하여 하나의 목적에 맞는 비즈니스 오브젝트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화면에서처럼 중앙에 컨피그레이션 하는 곳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통해 각각의 세부 정보에 대해서 간단한 동작으로 컨피그레이션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논리적 구성 단위인 비즈니스 오브젝트를 기준으로 실제 사용자에게 노출되는 UI 컴포넌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스텝 1이라는 글귀가 보이는데요. 이처럼 대부분의 오브젝트들은 위저드 방식으로 UI 컴포넌트 등을 생성할 수 있게 구현하였습니다. 기존에 이미 만들어진 여러 개의 UI 컴포넌트 중에 목적에 맞는 타입을 선택하시고 필요한 어떤 오브젝트 이름 등의 필수값을 입력하게 되면 실제 사용자에게 보여지길 원하는 필드 값을 여러 가지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칼스 스튜디오는 선택한 필드를 자동으로 우선 배열해 줍니다. 이 공간 안에서 좌측에 보이시는 여러 가지 필드나 컨트롤 유형에 따라서 마우스로 드래그 앤 드롭을 통해 화면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중앙의 캔버스 화면에서 또한 마우스를 통해 필드의 위치나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상단에 여러 가지 버튼들도 놓여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컨트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즉 웹과 모바일에 동일한 UI 컴포넌트를 사용하면서도 서로 다른 서비스를 호출해야 되는 경우 맨 우측에 보이시는 패널과 같이 멀티플 서비스를 매칭하여 컨피그레이션을 통해 핸드코딩 없이도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화면이 실제로 웹 화면에서 구동되는 모습입니다. 좌측에는 역시 업무 목적에 맞게 메뉴바가 구성되어 있고 하나의 메뉴바를 선택하게 되면 중앙에 보이시는 화면에서 논리적 구성 단위의 조회 기준에 따라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편집 버튼을 이용해 맨 우측에 슬라이드 카드 형태로 편집 화면을 호출해낼 수도 있고 더블 클릭 등의 여러 가지 이벤트를 통해 별도 화면을 이동한다거나 상세 화면을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보고 계신 화면은 대표적인 샘플일 뿐입니다. 즉 어떤 데이터의 상태별로 뚜렷하게 구분되어야 되는 어떤 화면이 필요할 때는 이런 칸반 차트를 만들 수도 있고 기존에 만들어진 데이터를 조회하거나 생성이 필요한 경우 팝업 창을 호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 타임라인이랄지 첨부 파일 그리고 차트 오브젝트를 활용해서 저희는 이미 수많은 UI 컴포넌트를 보유하고 있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웹 화면이었고요. 다음은 모바일 화면의 예시입니다. 맨 왼쪽 화면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이것은 대표적으로 하나의 UI 컴포넌트 소스로 웹과 모바일에 동시에 퍼블리싱된 모습입니다. 모바일 사이즈에 맞춰서 해상도에 맞춰서 자동으로 화면이 구성되는 형태로 구현이 됩니다. 중앙에 보시는 화면은 모바일 메뉴의 화면인데요. 물론 웹 버전보다는 조금 단순화해서 세팅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빌리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업무의 목적에 의해서 이 화면을 구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맨 우측의 경우 웹 화면과는 조금 더 심플한 모바일 전용 UI 컴포넌트가 구현된 모습입니다. 따라서 필요한 화면의 성격에 따라 웹 버전, 모바일 버전 별도로 만들 수도 있고 하나의 버전으로 동시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교육 콘텐츠 기업에 대한 사례를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보안상 많은 화면을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대표적인 화면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스튜디오 화면에서 문제의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서 문항을 기획과 동시에 컨피그레이션 하게 됩니다. 좌측에 보이시는 이 컨트롤에 대해서 문항에 관련된 어떤 기능을 추가를 하고 마우스로 끌어다가 중앙에 위치시키면 내가 출제하고자 하는 문항을 기획과 동시에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와 관련된 영상이나 이미지를 추가하거나 힌트 기능, 채점 기능들을 애드하면서 완성시켜 나갑니다. 이 공간 안에서 저장 후 디플로이를 하게 되면 예시로 태블릿에서 퍼블리싱된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단의 문항 정보와 보기 정보를 볼 수 있고 제가 추가한 컨트롤에 따라서 힌트나 채점 기능이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례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의 문항인데요. 이 외에 이 교육 콘텐츠 기업이 가지고 있는 무수히 많은 교육 문제 문항에 대해서 스튜디오 환경에서 간단하게 컨피그레이션을 할 수 있고 태블릿뿐만 아니라 별도의 다른 디바이스나 플랫폼에서 퍼블리싱 됨으로써 표준화된 UX, UI를 확보해낼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네, 발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세션 발표 중에 정말 많은 질문들을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만 뽑아서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단기, 중장기 칼스플라츠 개발 계획은 어떻게 되실까요? 네, 우선 자사가 보유 중인 온프레미스형 솔루션들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SaaS로 전환하고 있는 것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형 데이터 분석을 위한 빅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이런 개발 플랫폼도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앞으로 더 많은 무수히 많은 사례를 확보해서 인더스트리별 라인업을 통해 이 클라우드 시장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B2C 사이트, 즉 B2C 웹, 모바일 개발도 가능할까요? 네, 이 질문은 평소에도 많이들 문의해 주시는 내용인데요. 사실 저희 현재 버전의 칼스플라츠로는 B2B나 B2E, 즉 기업 내부 사용자나 파트너 사용자를 위한 이런 플랫폼을 만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B2C 사이트 개발이 필요한 경우 칼스플라츠와 이 온프레미스형 제품과의 어떤 하이브리드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2023년을 목표로 이 B2C 사이트에 대한 LCDP형 솔루션을 목표로 하여 지금 개발 착수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이제 따끈따끈한 질문 하나가 또 올라왔는데 컨텐츠 기획 좌측에 메뉴를 추가 확장 가능할까요? 아까 그 교육 컨텐츠 사례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스튜디오 화면에서 직접 컨피그레이션 하는 걸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해당 스튜디오 메뉴들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것 외에도 커스터마이징 해서 메뉴로 추가한 부분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네, 커스터마이징을 통해서 추가 확장이 가능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컨텐츠 개발 툴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개발 툴 지원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개발 툴이라고 하시면 이 컨텐츠를 구성하는 이 컨피그레이션 환경 안에서 어떤 기업의 요구사항에 맞게 다양한 기능이 추가되는 것일 텐데요. 물론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과도한 커스터마이징으로 너무 많은 기능이 애드되는 것은 저희도 추천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와 어떤 이 파스 솔루션의 이상적인 모습을 위해서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 제한적으로 기능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더 남아서 질문을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 들어온 것 중에 온프레미스 형태로도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칼스플라츠 자체는 클라우드 위에서 구동이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어떤 CRM 마케팅이나 그런 솔루션의 경우 아무래도 많은 트래픽이 발생하기도 하고 온프레미스 시스템과 연동이 많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저희가 제공하는 API를 통해서 연동하는 방식의 그런 통합된 아키텍처를 좀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라이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혹시나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바로 채팅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질문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추가적인 질문이 없는 것으로 봐서 이제 여기까지 퀸트 시스템즈 발표를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것으로 첫 번째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